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도 상황이 그랬는데, today, 이번에는, 오늘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번에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global and US expansions are more advance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2014년, 15년도에는 미국이 이제 초기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글로벌리,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의 사이클이 more expands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장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expansion이 are more advanced. 더 발전이 돼서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4년, 15년보다는 더 확장이 더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의 끝물인가 이런 사이클상에 우리가 지금 다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는 그 끝물인가라는 게 사실 화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이 됐다 볼 수 있고요. More advanced. 그리고 the global growth shocks are less amenable to policy stimulus, especially monetary easing. Since supply chain disruption or decision to avoid discretionary spending for health and safety reasons are unlikely to respond to stimulus directly. 그쵸.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경기가 더 많이 확장된 상황이라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추가로 the global growth, 어떤 글로벌 그 성장에 대한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더 이상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아주 낮아지는 거죠, 성장률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 less amenable. 그러니까 amenable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협조적인 이런 뜻인데 덜 협조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policy stimulus, 어떤 정책 부양에 대해서 이런 시장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2014년도 내지는 2015년도에 비했을 때. 근데 그 정책적인 그 부양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특별하게도 monetary easing, 돈을 풀었을 때 2014년이나 2015년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왠지 여기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supply chain disruption, 우선 그 supply chain, 공급 그 체인망이 disruptions, 어떤 그 방해가 된 거죠.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한이든 그쪽 지역에 그 부품 공장이 하나가 하나가 문을 닫아서 부품 하나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완성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고, 그 또 다른 이유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decisions to avoid discretionary spending. 그리고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피해요. 무슨 의사결정이냐면 discretionary spending, 임의 소비, 그러니까 필수 소비가 아닌 임의 소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소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걸 바꾼다든지 냉장고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패션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봄옷 사야지,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for health and safety reasons,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그 이유로 사람들이 임의 소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임의 소비를 줄인다는 건 예를 들어서 돈을 막 푼다고 해서 그 부양책이 워킹을 하려면은, 이렇게 효과를 보이려면은 사실은 돈 풀면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지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돈 푼다고 해서 극장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예전처럼 극장 갈 수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 예를 들어 식당 같은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국 같은데도 지금 식당이나 펍, 바, 이런 거 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 쓰러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ealth and safety reason 때문에 돈 있어도 못 가요. 쓰러 못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런 임의 소비를, discretionary spending을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are unlikely, 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response to,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stimulus directly, 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막 풀어도 막 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리스크인데, 무슨 리스크냐면 cash flow constriction, 어떤 그 현금 흐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 그 리스크는 아마도 raise, 상승시킬 거예요. 어떤 리스크를? Risk of wave of default by highly leveraged firms, including the U.S. shale sector.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leveraged firm, 부채가, 레버리지가 많은 회사니까, 부채가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쉐일 그 섹터의 쉐일 업종에 포함된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어떤 디폴트, 채무 불이행, 즉 부도의 그 물결의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커멘터리가 써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highly leveraged firm, 어떤 그 부채 비율이 높은 어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회사들이, 아니면 이런 오일과 관련된 이 쉐일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위주로 이제 타격을 볼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거 막론하고 다 힘든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경제 활동을 지금 하잖아요. 물론 아주 정상적인 상황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출퇴근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식당도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쇼핑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영국보다 더 유럽 상황은 더 심하지만, 이 컨티넨탈 유럽 상황은 훨씬 더 심하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은 다 이제 도시들이 상당 부분 락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락다운 됐다고 하는 거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럼 사실 그 런던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요. 한국 비교도 안 되게 그 렌트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그 빌딩도 그렇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빌딩도 그렇지만, 뭐 개인들 렌트비들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겠죠. 다행히 저는 이제 그냥 집을 소유해서 있어서 괜찮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비용은 고정비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어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저는 처음부터는 생각했던 게, 이게 결국은 어떤 그 경제를 봉쇄를 하게 돼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로 인해서 힘들어진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치명적으로 미치는 그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이렇게 졸졸졸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럽이나 영국도 그렇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뭐 흐르지가 않아요. 경제 같은 경우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락다운을 하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니까 막 사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사실 화장지 사재기 같은 경우는 저 정말,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화장지를 살 걱정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화장지라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디그니티, 어떤 존엄하고 관련된 거예요. 화장지가 없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약간 좀 인간으로서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들 사재기를 하고 불안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락다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대예요. 한국처럼 다 마스크를 쓰게 해서 손 자주 닦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미미한 그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소소하고 미미하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highly leveraged fund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그 얘기를 드렸고요. In addition, 추가적으로 another steep oil price fell in the context of fears of falling global growth.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아주 급격한 유가의 오일 프라이스의 하락. 근데 그게 어떤 문맥상에서 그러냐면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러냐면 in the context of fear, 두려움인 거예요. 뭐의 두려움? 글로벌 growth, 그러니까 그 글로벌 성장이 약화되는 것에 약화돼서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성장이 약화되면 유가도 이제 하락하겠죠. 원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니까요. 그리고 general final demand, 그리고 일반적인 최종 그 수요가 그 주는 것, 글로벌 그로스하고 그 general final demand가 그 주는 것에 대한 그 공포는 is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is likely to weigh on,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weigh on, 무게를 실게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headline inflation에. 그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headline inflation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그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근원 물가라고 하고요. 근원, 네, 한국말로는 이렇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core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헤드라인하고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그 core inflation은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그 심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그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유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inflation expectations,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the result is likely to,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더 추가적인 further, 더 추가적인 compression, 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어디에? bond yield.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물가 전망이 낮아지면 bond yield가 더 떨어져요. 금리가 더 떨어져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금리가 더 떨어집니다. 왜? 고성장을 해야지 금리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은 in the reduction, 어떤 그 뭐가 이렇게 감소가 되냐면은 term premium. 이 term premium이라는 거를 그 한국에서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할 거예요. 기간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 만기가 다른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짜리씩 그 채권을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3년짜리를 만기 3년짜리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3년짜리를 사는 게 1년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년 하고, 또 이어서 1년 하고, 이렇게 1년 1년씩 끊어서 3년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3년 만기짜리를 우리가 더 이제 그 이자율이 높게 주는 거예요.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할 때 더 큰 이자율을 주는 거를 우리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term premium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설명했던 여기 내용이 다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the excess return, 초과 수익이죠. normally required to, 정상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to hold long-term bond, 장기채를 소유했을 때, as opposed to, 뭐에 반면에 rolling over short-term bond, 그 short-term bond, 단기채를 rolling over, 계속 1년 1년씩 roll over 시키는 것과 대비해서 반대로 장기채를 샀을 때, 다시 말해서 3년짜리를 샀을 때
정상적으로 요구되어져 있는 그 excess return, 초과 수익에 대한 걸 텀 프리미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낮아진다는 거죠. 왜 낮아지겠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기로 갈수록 채권금리는 이제 올라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금리가. 왜냐면은 장기로 갔을 때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뭐 현재나 미래나 뭐 크게 별 성적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플랫이 되는 거죠. 이 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장기가 그래도 더 좋을 때, 현재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을 때 그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그 텀 프리미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좋을 거라고, 경제 상황이 더 개선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더 그런 어떤 의견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Further rate cuts,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장 가격에 프라이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